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다저스 시절 류현진은 두 명의 감독을 만났습니다. 돈 매팅리와 데이브 로버츠죠. 두 감독은 경기 운영 스타일 및 여러 가지 점에서 정반대 성향을 보였는데요. 우선 돈 매팅리는 현역 시절 비운의 양키스 캡틴으로서 메이저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가운데 한 명이었죠. 반면 데이브 로버츠는 2004년 더스틸이라는 명장면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사실 현역 시절 스타 플레이어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둘은 감독으로서 운영 스타일도 정반대였는데요. 매팅리는 좋게 말하면 믿음의 야구, 나쁘게 말하면 쓰는 선수만 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데이브 로버츠는 좋게 말하면 플래툰 시스템과 퀵후크 등 현대적인 선수 운영이 돋보였고요. 반면에 나쁘게 말하자면 좌우놀이가 너무 심했고 선발 교체 타이밍이 너무 빨랐죠. 그런데 올 시즌 류현진이 토론토로 이적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세 번째 감독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토론토의 감독인 찰리 몬토요입니다. 류현진의 입단 기자회견에서 북을 치고 류현진의 첫 번째 라이브 피칭에선 배팅 케이지 뒤에서 삼진콜을 외치시던 좀 재밌는 분이죠. 오늘은 이 찰리 몬토요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몬토요는 1965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몬토요는 조국에서 꽤 유명한 야구선수 유망주였는데요. 만 18세였던 1983년 라틴 아메리카 출신 유망주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주변에 있는 디엔자 컬리지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 당시 몬토요는 영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오고 나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미친 듯이 익혔고요. 2년 후에는 루이지애나 공대에 편입했습니다. 이런 미국 대학에서 4년간의 경험은 몬토요가 미국 문화와 영어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몬토요는 루이지애나주 공대에 재학 중이던 마지막 해에 타율 4할에 16홈런을 기록하면서 미국 대학 대표팀에 선정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1987년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에 미러키 브루어스에 지명됐습니다. 마이너리그 현역 시절 몬토요는 통산 출루율이 4할이 넘을 정도로 선구안이 돋보이는 타자였습니다. 한편 타자의 유형에 맞춰서 스스로 수비 위치를 조정할 만큼 야구 센스가 탁월한 유격수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타율이 2할 6푼 6리에 그쳤고 홈런도 연평균 4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몬토요는 만 26세까지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 못했고요. 1992년 9월 확장 로스터 때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4경기를 뛴 것을 끝으로 다시는 메이저리그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몬토요는 만 30세였던 1996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몬토요는 이듬해 만 31세의 나이로 당시 신생팀이었던 템파베이 레이스에, 그때는 데블레이스였죠, 루키리그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몬토요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감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약간의 인맥도 있긴 했지만 현역 시절 그의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의 마이너리그 클럽하우스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출신 국가에 따라서 파벌이 나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성격이 좋고 스페인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었던 몬토요는 그럴 때마다 늘 중재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신생팀이었던 템파베이는 몬토요의 이런 점을 높게 평가한 거죠. 몬토요는 루키리그 감독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쇼시즌 싱글-A, 다음해에는 싱글-A, 총 5년 후에는 더블A의 감독을 맡는 등 말 그대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만 41세가 됐을 때는 마침내 템파베이 산하 트리플 A 팀인 더렌 불스의 감독이 됐죠. 마이너리그 시절 몬토요는 기본적으로 온화한 인격자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경기장 안에선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템파베이 산하 마이너리그 팀의 코치들은 그런 몬토요를 존경하면서 잘 따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몬토요 감독이 맡았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더렌 불스는 거의 6할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는 경험 속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타 선수들이 탄생했죠. 대표적인 선수들로는 에반 롱고리아, 벤 조브리스트, 데이비 프라이스라던가 웨이드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생각나네요. 그 시절 몬토요는 템파베이의 시스템 안에서 유망주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만 메이저리그 감독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트리플 A 감독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면서 젊은 시절 승승장구했던 몬토요는 자칭 마이너리그 감독으로 감독 커리어를 끝마칠 뻔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2008년 태어난 그의 둘째 아들 알렉스 때문이죠. 알렉스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증상이 있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위독한 순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몬토요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자주 애리조나로 갔어야 됐는데 메이저리그 코치나 감독을 하면서 자리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유연했고, 그래서 아들을 돌보기 위해 트리플 A 감독을 고집했던 것도 약간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몬토요는 가끔씩 자리를 비워야 했지만, 그러면서도 7년간 더램블스를 6할에 가까운 승률로 이끌었습니다. 가끔은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몬토요는 정신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많은 선수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 일이 아니더라도 몬토요는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목숨을 거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리그 감독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죠. 아들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2015년 당시 만 49세였던 몬토요는 조메든이 떠난 템파베이 레이스의 감독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 37세였던 젊은 감독인 케빈 캐시가 선임이 됐지만, 몬토요는 템파베이 레이스 코치진 가운데 최선임 중 한 명으로서 젊은 감독을 잘 보좌했다고 알려졌죠. 몬토요는 2015년 메이저리그의 3루 코치를 맡았고요. 그해 말에는 벤치 코치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데이터 팀과 협력해 수비 위치를 조정하는 등 팀 내 영향력을 서서히 키워갔죠. 그러면서 몬토요는 다시 시애틀 매리너스의 감독 등 여러 감독 자리에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감독이 되면서 마침내 메이저리그에 꿈을 이룬 것이죠. 토론토가 몬토요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역시 토론토가 이제 막 유망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젊은 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몬토요는 유망주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템파베이라는 팀에서 이런 유망주를 다루는 일만 18년을 한 사람입니다. 젊은 선수를 육성하는 데는 말 그대로 도 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두 번째는 토론토 팀 구성인데요. 토론토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 등 남미 출신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몬토요 감독은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적격이죠. 실제로 얼마 전 인터뷰에서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 선수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익히진 못하겠지만 마냥 농담으로 흘러드릴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마지막은 나이가 많은 감독이긴 하지만 프런트 오피스와 소통할 수 있고 데이터 야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당연히 템파베이 레이스 시절 경험 덕분이죠. 몬토요는 토론토와의 감독 인터뷰 첫날에도 단장 애킨스를 비롯한 여러 순회진들을 웃겼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북을 치고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몬토요가 나이는 많지만 결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도 우리도 알 수 있죠. 물론 아직 몬토요 감독이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스타일인지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토 지역지 더스타는 몬토요 감독의 메이저리그 실전 테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몬토요 감독이 나이는 많지만 메이저리그 팀을 맡은 거는 지난해가 처음이었고요. 그마저도 토론토는 제대로 된 라인업과 로테이션을 갖춘 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는 지난해에 투수만 39명, 야수는 25명을 썼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루 걸러 하루 선수들이 바뀌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지휘 스타일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경기를 믿고 맡길 만한 투수는 트레이드가 되거나 마무리인 켄자이스를 제외하면 위기 상황에 믿고 맡길 만한 투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몬토요 감독의 임무는 경기에서 어떻게 작전을 잘 구사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새로 올라온 젊은 선수들을 메이저리그에 적응시키는 거였죠. 그나마 몬토요 감독의 경기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라면, 지난 시즌 초반에 번트를 많이 대서 지역지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토론토의 라인업을 생각했을 때는 이해 못할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즌 후반에 돌이켜보면 토론토의 번트 개수는 어느새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도 수그러들었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야수를 25명이나 쓰면서도 게레로나 비지오 등 핵심 유망주들은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라인업에 고정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선발 투수가 충분하니까 올 시즌엔 오프너 전략을 쓰지 않을 예정이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몬토요 감독은 지난해까진 토론토의 라인업 구성상 어쩔 수 없이
작전이나 교체가 잦았지만 원래 추구하는 스타일은 믿음의 야구 쪽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후반기 토론토의 로스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토론토가 거둔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토론토는 33승 38패로 5할에 가까운 승률을 거뒀고요. 9월로 한정하면 12승 13패로 더 좋았습니다. 토론토가 후반기에 강팀들을 더 자주 만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꽤 놀라웠던 성과였죠. 게다가 올해는 류현진을 포함해 믿을만한 베테랑 투수들을 대량 영입하면서 토론토는 지난해 대비 전력을 더욱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몬토요 감독이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2020 시즌을 재밌게 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